번째로는 청소년기의 우울 장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외인성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외인성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는 뭔가 이렇게 헤어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실연, 맞죠? 그 다음에 실직, 이렇게 중요한 이런 수능 시험의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 시험에 나고 이런 실패 등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외인성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울 장애는 심각하고 흔한 기분 장애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울 장애는, 자, 동시에 이제 악화되는 질환으로 우리는 우울 장애를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청소년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굉장히 심한 주요 청소년 우울증 장애와 증상이 상대적으로 좀 덜 심한 청소년 우울 장애인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 청소년 우울 장애, 좀 이렇게 좀 덜하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드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감정 부전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청소년 우울 장애를 또 구분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고 많이 먹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런 비판이나 그래서 부모의 이런 갈등, 비판 또는 선생님의 이런 메시지, 그 다음에 또는 부모로 하여금 거부를 당한다든지 또래 집단으로 하여금 거부 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반응을 보이며 이제 신체적인 변화,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변화까지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전형 청소년 우울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청소년기의 이런 우울 장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울 장애의 발현입니다. 자, 주요 우울증 장애의 유병률은 청소년 중기에서부터 후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요 우울 장애 발병의 평균 연령은 대부분 약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우울 장애의 이런 평생 유병률이 아동기에는 이제 한 1.5에서 2.5% 정도 나타나지만 청소년기에는 몇 배가 되죠. 그래서 15에서 20% 범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이 비율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SM-4라는 수치에 따르면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은 증상의 표현과 지속 시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언급되었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아동, 청소년, 성인기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SM-4 같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울증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주요 우울 장애 이제 증상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인과 좀 다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마름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으며 이 특징이 단지 기분 변화의 일종일 수 있지만은 성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기분 변화의 성마름이라는 특징이 청소년 우울의 특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성화된 유형의 이런 지속성 우울 장애 같은 경우의 진단에서는 지속기간에서 아동 청소년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지만 성인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을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우울 장애의 성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는 우울한 여러 가지 상황, 사례, 사파의 이런 경험으로 성차가 극단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정신장애와 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는 약 한 12에서 15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이 우울 장애 수준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2에서 15세는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다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런 여성이 남성보다 한 1.3배 정도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차의 비율은 성인기 이후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계속 여자친구들이 훨씬 더 남자친구들보다 우울증 비율이라든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네, 다음 증상을 보시면 발병 비율에서는 이렇게 성차가 뚜렷하지만 증상이나 과정이나 치료 반응, 신체적인 기능, 사회적인 이런 기능의 역할 측면에서는 남녀 차이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우울 장애, 이런 만성화와 재발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우울 장애가 회복률이 높은 장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반복적인 재발의 경험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 장애를 사파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한 성인 같은 경우 성인의 약 60에서 80%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을 했고 대다수는 5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기의 우울장애의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유전 생물학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청소년 우울 장애의 이런 유전 생물학적 요인으로 제일 먼저 우리는 가족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가 그랬다, 아니면 할머니가 그랬다 해서 쭉 가족력을 살펴봤었을 때 우울증 환자가 있었다 한다면은 그 자녀인 경우 네, 우울증을 겪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런 우울증을 유발할 뭔가 이제 인자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의학 쪽의 얘기이고요. 성인기에 발생하는 우울 장애보다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 장애가 훨씬 더 유전 요인이 크다. 그래서 자녀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인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뇌의 이런 생화학적인 구성 요소가 우울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뇌파 검사나 이런 유전 인자 검사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울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은 특히나 부신피질에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의 분비가 정상 아동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 코티졸이 나와서 빨리빨리 나의 스트레스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정상의 기분으로 느끼게 하는 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은 이 부신피질에서의 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졸 분비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코티졸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이 투여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청소년 우울 장애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개인 심리학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우울 장애 이런 개인 심리학적 요인은 굉장히 이제 개인 특성상 기질적으로 아이들이 비관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굉장히 비판적, 비관적인 사고, 자존감 또한 굉장히 낮고요. 자신감 상실된 상태고 이런 자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통제력 또한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다음 지나친 과도한 이제 걱정, 우울감을 늘 표현을 하고요. 이제 부정적인 이런 기인 스타일, 긍정적인 기인 스타일은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이 하는데 아니야, 나는 운이 따라주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기인을 하게 될 확률이 많죠. 그 다음에 뭔가 시험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너무 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기인의 스타일을 우울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이런 태도라든지 부정적인 기분과 반응으로 늘 이렇게 자신을 대변하는 반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